안녕하세요. 엣지 검출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엣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엣지 검출 방법, 다양한 엣지 검출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한 후 캐니 엣지를 설명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엣지란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으로 물체 내부는 명암이 서서히 변하고 물체 경계에서는 명암이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을 활용하여 엣지를 검출합니다. 그림처럼 픽셀 값이 급격하게 바뀐 빨간색 부분이 엣지입니다. 엣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 변화율을 측정하고 변화율이 큰 픽셀을 찾는 것으로 엣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의 수식은 수학에서 정의된 미분입니다. 이 식을 연속 함수가 아닌 이산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사화하게 되면 아래 세 개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식 중에서 중앙차분이 가장 오류가 적기 때문에 주로 중앙차분을 사용합니다. 영상에서의 최소 단위는 픽셀 1개이기 때문에 중앙차분식에서 H에 1을 대입한 이 식이 영상에서의 미분식이 됩니다. 이 식을 바탕으로 마스크를 만들면 아래와 같은 패턴이 되고 잡음과 엣지 검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이 마스크를 확장한 3곱하기3 크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3곱하기3인 이유는 더 큰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엣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3곱하기3을 사용합니다. 현실의 영상에서 물체 경계의 명암 변화는 계단 모양이 아닙니다. 보통 몇 화수에 걸쳐 변하는 램프 엣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미분만으로는 정확한 위치의 엣지를 찾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 2차 미분을 통해 엣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원 영상의 엣지가 그라데이션으로 변화한다면 1차 미분으로 엣지를 구할 경우 두꺼운 엣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이 그래프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2차 미분의 0 교차점을 찾아주면 정확한 위치의 엣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사용한 몇 가지의 엣지 검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이드 연산자는 앞서 설명했던 미분식을 확장해 2차원으로 만든 연산자로 수평 수직 성분이 잘 검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버츠 연산자는 45도 방향의 대각선 엣지를 찾을 때 유용한 연산자입니다. 다른 마스크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잡음에 민감하고 경계가 확실한 엣지만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벨 연산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1차 미분 연산자로 가운데에 위치한 픽셀의 가중치를 주어 노이즈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니와 에러지 연산자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지란 잡음에 민감한 라플라시안 마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링을 먼저 수행해준 뒤 라플라시안 연산을 통해 엣지를 찾는 기법을 말합니다. 라플라시안이란 이계 미분 연산자로 편미분을 2번 해주는 것입니다. 2차원 영상에 대해 라플라시안 연산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마스크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마스크 외에도 다양한 라플라시안 마스크가 있습니다. 앞서 에로지란 가우시안 블러링을 해준 뒤 라플라시안 엣지 검출을 해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두 과정을 따로따로 해주게 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에로지 필터를 이용해 한꺼번에 수행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에로지 필터에 관한 수식입니다. 왼쪽 사진은 피크점으로 찾은 엣지 사진입니다. 2차 미분을 해주면 양에서 한 번, 또 음에서 한 번, 총 2번의 피크가 발생하게 되어 이처럼 이중 엣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 교차점에서 엣지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0 교차점에서 엣지를 찾아준 결과를 보면 아직 가우시안 블러를 해주지 않아 잡음이 많이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우시안 블러를 해준 뒤 라플라시안을 해준 결과를 보면 잡음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엣지 검출기로 엣지를 찾은 사진입니다. 로버츠 연산자 사진을 보면 45도 대각선 성분을 잘 찾는 특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이드 연산자도 수직과 수평 성분을 잘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X방향과 Y방향의 결과물을 얻었다면 그것을 통해 그레이디언트 크기와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크기는 변화율의 세기를 나타낸 것으로 X와 Y방향으로 얻은 엣지를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 때 이용합니다. 그레이디언트 방향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엣지 방향과 수직이며 뒤에서 설명할 캐니 엣지에서 주요한 엣지만 남길 때 그레이디언트 방향을 사용합니다.
크기와 방향은 옆에 적혀있는 수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을 통해 직접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구한 것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니 엣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니 엣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엣지 검출기로 높은 정확도와 낮은 오류율로 인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구현이 복잡하고 실행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캐니 엣지 검출기는 가우시안 필터링을 해주고 엣지를 검출한 뒤 빛최대 억제를 통해 정확한 위치의 엣지를 찾습니다. 그 다음 히스테리시스 엣지 트래킹 과정을 통해 엣지 강도가 낮더라도 엣지일 가능성이 높은 픽셀을 엣지로 선정해주는 순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가우시안 블러링과 엣지 검출 과정입니다.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해 블러링을 해주어 잡음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 엣지 검출을 해줍니다. 엣지 검출을 할 때에는 주로 소벨 엣지를 사용합니다. 구한 엣지를 이용해 그레이디언트 크기와 방향을 계산합니다. 사진과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두 개 생성하고 각각의 각 픽셀의 크기와 방향을 넣어줍니다. 크기와 방향은 앞에 설명했던 식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그 다음으로 빛최대 억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빛최대 억제란 엣지 방향의 수직인 두 이웃 화소의 엣지 강도가 자신보다 작으면 남겨두고 클 경우 제거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접 해보며 설명을 하자면 각 픽셀의 방향을 보고 비교할 픽셀을 선택합니다. 빨간색의 경우 63.4도로 보라색 각도에 해당하여 45도 대각선 위치에 있는 픽셀과 비교합니다. 비교한 결과 자기 자신이 더 작음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보라색의 경우 각도가 녹색에 해당하게 되어 위아래에 있는 픽셀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교한 결과 자기 자신이 더 작음으로 제거합니다. 파란색의 경우에도 녹색에 해당하게 되며 위아래에 있는 픽셀과 비교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크므로 남겨둡니다. 빛 최대 억제 과정을 코드로 구현한 것입니다. 함수를 이용해 크기와 각을 계산해주고 각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비교할 픽셀 값 QR을 주변 픽셀에서 받아옵니다. 그 다음 픽셀 값과 주변 픽셀 값을 비교하여 엣지로 남겨두거나 제거합니다. 왼쪽 사진이 빛 최대 억제를 하기 전 엣지 사진이고 오른쪽이 빛 최대 억제를 한 결과입니다. 두꺼웠던 엣지가 얇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히스테리시스 스레셜딩은 두 개의 임계값을 사용하여 엣지를 판별하는 방법입니다. 낮은 임계값 tLow와 높은 임계값 tHigh를 설정해줍니다. 이때 tHigh는 tLow의 2배에서 3배로 설정합니다. 만약 엣지가 tHigh보다 높다면 강한 엣지로 최종 엣지로 선정되고 tLow보다 낮다면 엣지가 아닌 것으로 판별합니다. 엣지가 tLow보다는 높고 tHigh보다는 낮다면 약한 엣지로 강한 엣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연결되어 있을 시 엣지로 선정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tHigh와 연결되어 있다면 엣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엣지가 아니게 됩니다. 다음은 히스테리시스 과정을 코드로 구현한 것으로 사용자에게 빛 최대 억제 과정이 끝난 이미지와 tLow, tHigh를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강한 엣지와 약한 엣지를 저장할 이미지를 만들어 임계값에 따라 값을 채워줍니다. 이 밑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강한 엣지와 연결된 약한 엣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현재 위치 주변의 픽셀 값을 살펴보며 강한 엣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주변에 강한 엣지가 있는 경우 썸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한 엣지가 없더라도 강한 엣지와 연결된 엣지가 있는 경우를 테스트를 통해 찾아줍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지 못해 결과물 성능이 좋지 않았다가 포함시켜준 후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강한 엣지와 연결된 픽셀이 없는 경우 전부 0을 대입해줍니다. 다음은 히스테리시스 과정에 대한 사진입니다. 왼쪽이 강한 엣지만 나타낸 사진이고 가운데 사진이 약한 엣지를 검출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히스테리시스 과정을 통해 강한 엣지에서 검출하지 못했던 엣지를 찾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